형 축구부에서 법적 검토 한다는데 만약에 혹시 하게 된다면 누가 있냐? 그 대한민국 축구界누가 있냐? 강현박 변호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박주호 위원한테 공격이 들어오면 축협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박주 의원님, 저희 강현박 변호사가 무조건 지켜드리겠습니다. 곧 올림픽이 다가오는데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올림픽 축구 봐야지?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 올림픽에 축구 못 나갑니다. 진짜 못 나가요? 네. 박 변호사님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한국 국가대표 감독 선발전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둘 다 이제 축구 쪽 관련돼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FC 서울과도 일한 지 오래됐고, 손흥민 선수와도 지금 일한 지 한 6년, 7년 정도 일을 하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논란이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 논란이 생긴 이유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것도 뭐 문제지만, 그것보다 이번에 박주호 전력강화위원 영상 보셨잖아요. 그때 영상에 같이 박주호 위원과 촬영을 같이 한 김한 해설위원을 그 터진 다음날 제가 만났거든요. 아니 우연하게 저 그때 그 북부지방법원 재판 가고 있었는데 거기서 영상 보면 박주호 씨가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홍명보 선임됐어? 진짜? 본인도 몰랐던 게 이게 설정인지 아니면 찐인지 물어봤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전혀 몰랐대요. 전력강화위원이라는 게 뭐냐면 축구협회 내에서 어떤 감독을 선임을 할지, 대한민국 축구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지 그거를 하는 위원인데, 그 위원이 누가 선임될지를 알지 못하고 뭐라고?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절차를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구기 종목에서 하나고, 국민들이 가장 열광하고 국민들이 가장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스포츠 중에서 하나잖아요. 이렇게 거기 안에 있는 사람조차 알지도 못하고 선임한다는 거는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위원이 몰랐다라는 게 정말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 누가 알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는지가 정말 의심스럽고,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좀 설명이라도 제발 좀 해주라. 어저께 박지성 해설위원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정근규 협회장이 클린스만 때도 욕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클린스만 때 사람들이 분노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클린스만이 못해서 분노를 했겠지만, 아니 클린스만도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뭐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연히 식사 자리에 만나서 뭐 클린스만이 나 어때? 그래서 너 좋아. 그런 식으로 해서 영입이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다음에 축구 철학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이 있으면 뭔가 벤투 감독이 빌드업을 통해서 한다는 축구가 있잖아요. 그런 철학이 이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내부 기준에 그런 게 있었대요. 클린스만을 뽑을 때도 정근규 협회장이 클린스만 좋아. 그런 식으로 되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어떤 기준에 따라 선발된 거야? 그래 놓고 갑자기 그 위약금이 100억이 넘었잖아요. 나 갖고 뭐라고 하더라 진짜. 그런 식으로 웃고 다니는 이상한 사람을 선임을 해놓고, 그래서 이번 얘기를 했잖아요. 축구협회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뽑겠다. 절차 정말 제대로 준수를 해서 우리들이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해서 뽑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뭐 클럽급 감독을 영입을 한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을 마치 할 것처럼 해놓고, 인턴을 한 명 뽑을 때에도 면접위원들이 여러 명이서 배점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뽑는데, 하다못해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데 위원이 배점표도 없어, 절차도 없어, 형식도 없어, 내용도 없어, 그냥 지 멋대로 뽑았다라는 게 지금 가장 축구팬들과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감독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다 아실 거예요. 제시 마시, 그리고 포에, 그리고 바그너. 이 사람들이 그래도 유럽에서 축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고, 문제는 그분들이 안 온다고 했었으면, 특히 바그너 감독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해서 오기 위해서 PPT를 50장 이상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거 우리가 이번에 최종 월드컵 예선에서 중동팀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면 중동팀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본인의 철학과 관련돼서 50장이 넘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미팅도 진행을 하고 바그너 감독은 자기가 될 줄 알았대요. 문제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한 게 첫 번째 절차적인 문제죠. 면담과 면접은 다르잖아요. 면담은 예를 들어 저랑 강호석 변호사님이 하는 건 면담이죠. 우리끼리 같이 해서 둘이 같이 얘기를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사건 때문에 하는 면담인데, 저희끼리 면접을 보지는 않잖아요. 홍명보 감독이 이인생 위원장이랑 같이 얘기를 나눴다고 했는데 그거는 면접이 아니잖아요. 정몽규 회장도 고대 출신, 이임생 위원도 고대 출신, 홍명보 감독도 고대 출신. 그래가지고 뭐 고려대학교 100주년 축구 기념식에 가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정혜성 위원 사퇴하신 그분까지 4명이서 사진 찍은 것도 엊그저께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네가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랑 팬들이 분노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똑바로 좀 하십시오. 왜 절차를 안 지킵니까? 문제는, 저는 최근 들어서 저희가 그 울산 현대라는 팀을 19년 만에 홍명보 감독이 우승을 시켰어요. 아마 그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팀을 19년 만에 우승을 시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홍명보 감독이 일단은 우리나라 축구 팬도 그렇지만 울산 팬들에게도 어느 정도 예우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첫 번째는 아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본인 책임을 져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100주년 기념식인가 뭔가 고려대 우리 연대 출신인데 고대 그래서 싫어하는데.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4명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거기서 내정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절차랑 내용을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하란 말입니다. 납득을 할 수 있게 좀 하시란 말입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정몽규 회장은 자기는 몰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르는 게 가능한 건가요? 아, 그게 가능하냐고요. 대통령이 뭐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뭘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를 들면 그럼 보고 체계가 없으면 그건 조직이 잘못된 조직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윗선에 보고도 안 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요. 갑자기 또 울먹거리시는 게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혼자 총대 매겠다. 나 선배님, 뭐 회장님이 내 선배니까 내가 그냥 총대 매겠다. 그런 의도 아니라면은 뭐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알 권리를 제발 좀 보장을 해주면 국민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팬들한테 납득할 수 있게 해주면 그래도 그나마 납득을 했을 텐데 맞아요. 그런 절차가 모두 생략됐습니다. 박지원 씨 라이브 보니까 그 조회수가 미쳤잖아요. 예. 축협에서 이걸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법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그 영상이 터지고 가다가 기반위원을 만났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뭐 몇백만이야? 그러니까 형 나도 놀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형 축협에서 법적 검토한다는데?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얘기를 했죠. 이거는 법적으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만약에 혹시 하게 된다면 누가 있냐? 그 대한민국 축구界누가 있냐? 강현박 변호사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왜 이게 법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그 박주호 위원이 공무원입니까? 뭐 공직을 수행했습니까? 아니죠.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있어요.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면 그 범죄에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업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이 직무상 수행하던 거를 알 정보를 막 누설을 해. 그럼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형법에 처벌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박주호 의원은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잖아요. 거기는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우리 같은 변호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설했다라고 하는 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비밀 서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따져봤거든요. 아마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그냥 박주호 열사를 구해야지 하면서 얘기를 하지 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하는 채널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도 현직 위원을 지금 엄청 많이 하거든요. 경찰위원, 현직 행정심판위원 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써요. 그리고 심지어 공기업 면접심사위원도 제가 대표이사 면접심사도 가는데 거기도 서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비밀 유지 서약서. 근데 그거 위반했을 때 얼마를 배상해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이 비밀유지 서약서를 썼다라고 해도 그걸 위반했을 때 얼마를 배상해라라는 조항은 무조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 변호사님 경찰위원이시라고 하시는데 왜 경찰 후드럽했어요? 제가 현직 경찰위원인데도 이렇게 경찰을 깐다라는 거는 똑바로 일하시면 제가 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서장님 볼 때도 제가 거기서 여기까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참고 있습니다. 국내파, 해외파 막 감독들 있잖아요. 축구협회는 왜 이렇게 국내파 감독들한테 집착을 한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 잘 듣는 감독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축구협회가 예를 들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감독을 선임했어. 그러면은 막 선수 선발 과정에서 개입도 못하고 모든 게 히딩크 감독처럼 막 공정하게 진행이 되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박지성 선수라든지 이런 훌륭한 선수, 세계적인 선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국내 감독이었으면 선발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축구협회는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감독, 자기가 고려대 내 밑에 후배 딱 세워가지고 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게 해서 선임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국내 감독도 특히 이제 광주FC 이정효 감독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전술이 너무 뛰어나서 되게 더 훌륭한 축구도 많이 구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국내 감독님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축구협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감독을 선발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축구 대표팀이 거길 통해서 발생하는 산업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랑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예 없는 거랑 천지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축협의 민심이 떡락했잖아요. 정몽규 회장이 클리스만 감독부터 해서 도대체 왜 끝까지 사퇴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장이 스스로 내가 그만두겠습니다. 방법 말고는 지금 도무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법적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 선임 그리고 해임으로 인해서 100억 정도 위약금이 이렇게 물어줬을 때 저도 타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정몽규 회장이 업무상 배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워낙 일을 잘못해서 축구협회에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임을 하려면 거기서 정관의 규정이 있어요. 뭐 위원들이 그 해임 건의를 하고 건의가 나온 부분 안에 대해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 자기 사람인데 저는 어떤 상황에서 생겨도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어저께 그래서 박지성 전북현대 디렉터께서 회장님 스스로 물러나시거나 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그것 때문이고요. 정관에도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을 거고 대한축구협회는 진짜 회사로 치면 지금 망한 회사입니다. 망한 회사예요. 솔직히 조직도 형편없어, 절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면접 다 보고 와가지고 그냥 면담 가가지고 밤에 11시에 만났다면서요. 뭐 이임생 위원장이 홍명보 감독을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구멍가게도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정몽규 협회장은 왜 이렇게 협회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거길 통해서 얻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것도 약간 추측성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축구 팬들이 나중에 곧 올림픽이 다가오는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올림픽 축구 봐야지?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 올림픽에 축구 못 나갑니다. 진짜 못 나가요?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클린스만이 해임되고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국가대표 감독이 없이 저희가 A매치를 치렀잖아요. 맞아요. 감독 선임이 안 돼가지고 축구협회에서 이제 임시감독 체제로 운영을 했었고 그때 당시 올림픽 축구를 담당을 했던 황소동 감독을 때 임시감독으로 불렀잖아요. 올림픽 축구는 신태용 감독님의 인도네시아에게 져서 그게 몇 년 만에 탈락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6회, 7회? 뭐 8회 거의 신기록을 세웠던 상황이었는데 올림픽 축구 하기도 힘든데 여기서도 부르고 저기서도 부르고 얘기를 하면 집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아무튼 그게 모든 사단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박수 씨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법적 조치는 들어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요. 혹여나 들어오게 된다면 박주호님 저희 강윤막 변호사가 무조건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박주호 위원한테 공격이 들어오면 다른 선수들이라든지 팬들이라든지 강현박이 가만히 축협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똑똑히 보십시오. 어떻게 저희가 반격을 하는지.